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관세 불확실성 완화와 반도체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상승 출발하며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SK하이닉스는 3% 오름세로 마감한 반면 포스코홀딩스는 전일 유상증자 발표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관세부가 여파로 올 들어 현대차를 보유한 외국인 비중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과 영국 간 관세 합의에 따른 분위기 전환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증권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증권주들이 연일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증시 활성화 공약에 대한 기대감에 증권사들이 이들 종목들의 목표가를 더 높여잡을지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며 개인 투자자가 정치 테마주에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개인 투자자 대부분은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금융당국은 불공정 거래를 막고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상한가 수익기회를 매일 여러분들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미주입니다. 양시장은 나란히 기분 좋게 전약 후강의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중 무역협상 진전과 또 반도체 훈풍까지도 더해지면서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6거래일 연속적인 외국인의 수급도 좋았고요.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량도 돋보였습니다. 오늘 특히 반도체주 강세가 돋보이면서 SK하이닉스의 4% 가까운 급등세도 돋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섹터 순환매 속에서 상승폭을 확대했는데요. 조기 대선을 20일 앞두고 정치 테마주가 급등하면서 지수의 상승세를 또 키웠고요. 또 로봇주의 급등과 엔터주의 상승까지 함께하면서 지수를 이끌어줬습니다. 긍정적인 미중 관세 협상부터 또 조기 대선까지 더해지면서 탄력을 받은 우리 증시, 오늘 이 흐름 속에서 어떤 기회를 잡아볼 수 있을지 오늘 장 마무리와 함께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로켓 배송 종목이 포착이 될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이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예. 오늘 우리 시장 계속해서 좀 기분 좋은 바이앤메이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6거래일 연속의 외국인의 수급까지도 잘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지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이 좋으니까 우리 민주 앵커님 목소리가 더 경쾌하게 활기찬가요? 예, 더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증시 기다리는 조정은 없습니다. 오늘 양시장 다 1%가 넘는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98% 상승을 했고요. 740선에 어느덧 다가서는 증시였습니다. 자, 코스피는 1.23% 상승으로 2,640선을 지금 육박하는 그런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관세 리스크에 대한 완화 부분들과 더불어서 지금 연일 호재가 시장에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4월 달에 우리가 아픔을 겪었던 그 지수대에 육박하는 그러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 상한가 로켓 배송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계좌 회복이 빨리 되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추가적인 수익 흐름들을 좀 만들어가는 시황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장을 보고 오늘 장에 대한 움직임들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증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S&P 500이 플러스 0.7% 상승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놀랍죠, 여러분들. 1.6%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뭐 두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제가 내일의 일정들을 늘 얘기를 해드릴 때 CPI 잘 보자, 우리 소비자 물가지수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4월 달에 소비자 물가임에도 불구하고 뭐 완연하게 관세 영향력을 받았던 달이거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PI가 안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어깨가 조금 가벼워질 수 있었던 지표였고요. 파월 의장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더 이상 금리와 관련해 가지고 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좀 명분이 하나하나씩
지금 사라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었던 포인트가 아니었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러한 부분들이 미증시가 시작되기 이전에 시장의 분위기를 좀 달궈줬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관련 종목군들 또는 이제 개별적인 종목군들에 대한 강한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줬던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와 주식시장에 대한 자신감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사우디 투자 기대감들이 전체적으로 IT 종목군들, 빅테크 종목군들을 좀 끌어올렸던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밑에 하단을 좀 보자고요, 여러분들. 자, 엔비디아, AMD, 사우디 AI 데이터 센터 칩 공급 계약을 알려왔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좀 좋았죠, 여러분들?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가 5% 이상의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AMD 역시 끊임없는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우리 많은 서학개미 분들께서 사랑에 맞지 않는 이 팔란티어는 지금 신고가를 써가는 그러한 역사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어제 볼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국내에서에 대한 움직임들도 너무나 좋죠. 자, 일단은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세가 상당히 좀 좋았어요. 오늘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죠, 여러분들. 6거래 이상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세가 좀 진행이 됐고, 선물 같은 경우는 4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개선 효과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절실하게 필요했었던 상황들인데, 어떤 형태로든 외국인들에 대한 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앞장에서 왔었던 엔비디아와 AMD 그리고 반도체 칩, AI 센터와 관련된 스토리들 자체가 연속적인 흐름들을 좀 이어주다 보니까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20만 원대 훌쩍 넘었죠, 여러분들. 4%대 강세 흐름들 좀 보여줬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삼성전자는 아직은 좀 미진한 모습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삼성전자에 대한 미래를 걱정을 했었던 그런 주가들이 연일 이어졌었던 상황들이었는데, 다행스럽게 오늘도 57,000원대, 물론 이제 6만 원대, 6만 5천 원대 넘어야 될 고비들, 넘어야 될 산들은 아직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난 4개월, 5개월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우호적인 그런 환경들이 좀 갖춰지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제 수급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 오늘 4,700억 들어왔어요, 현물 쪽으로. 자,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 472억 원의 순매수가 좀 들어왔고, 코스피 200 선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지금 계약수로 금액순으로요 7,200억 가량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자, 기관도 오늘 오랜만에 5,300억 가량의 순매수가 좀 들어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600억 가량의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메이저 수급이 들어왔었을 때 시장의 안정적인 흐름들은 상당히 의미 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전방위적으로 다 올라왔던 것 같아요. 반도체 괜찮았었죠. 그리고 새롭게 부각이 됐었던 전력 관련주들. 그리고 오늘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신재생 관련주들이죠. 태양광, 그죠? 그다음에 고체연료, 풍력주들 할 것 없이 올라왔고, 전력주들도 오늘 빠르게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가 좀 붙었었던 섹터군들을 보게 되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거의 뭐 4월달 말 그리고 5월달 초반 현재까지 진행되는 종황에서 어떤 얘기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드렸냐면, 자, 성장주들이 새롭게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 이전에는 실적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이 기반이 되는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뭐다 여러분들? 예,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만, 이 실적 시즌이 끝나게 되면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된다? 다시 내러티브로 간다. 그에 따라서 기존에 우리가 매매를 했던 종목군들의 성격이 상당히 좀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매일 시황을 짚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렸어요. 그게 오늘 그대로 드러났고, 최근 들어서 제가 히든 종목에서 계속 언급드렸던 종목과 섹터군들에 대한 강한 상승 흐름들이 오늘까지 이어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뭐였죠, 여러분들? 로봇주들. 오늘 로봇주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총이 거의 지금 6조에 가까운 종목이거든요. 시총이 6조인데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아마 시장의 기대치에는 한참 못 미치는 기업들이죠, 아무래도. 꿈을 먹고 시장에서 상승을 하는 그런 대표적인 섹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종목군들이 일제히 하나의 군집 형태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우상향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확실히
지금은 투심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 그러한 부분들의 가장 첫 번째 단추가 관세였죠, 여러분들. 중국과 미국, 미국과 중국의 관세 리스크에 대한 완화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트럼프가 연일 시장에다가 우호적인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어요. 자, 전화 통화를 해야 된다. 전화 통화할 수 있다. 예정이다. 그리고 만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관세에 대한 모든 이제 종결을 좀 지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시장에서 노이즈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아예 트럼프가 직접 나서면서 시장에서 매듭을 지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국내 증시의 투심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뉴욕 증시에 대한 투심 자체도 상당히 좀 잘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글로벌 증시를 딱 놓고 봤었을 때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정말 극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 지수가 올라갈 때, 지수가 상승할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대형주들도 같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중소형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경우들을 많이 경험을 하셨죠.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글로벌 시장, 글로벌 증시로 딱 대입을 해서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변동성들이 좀 커질 수 있다. 긍정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시장을 좀 해석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술적인 부분들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차트예요. 참 이 시간을 통해서 부끄러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자, 주가 연일 리바운딩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여러분들? 스토캐스틱이 상단에 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해야 되는 눌림목들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사실은 계속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틀린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습니다. 지금 과매수 영역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시장의 매크로 이슈 자체가 기존에 급락했었을 때와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대로 매수가 좀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근데 여기서 일부 기존에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쉽게 말씀드려서 끊임없이 올라오면서 그 종목군들, 그 섹터군들의 가격 부담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을 끌어올리는 섹터군들에 대한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요. 어떤 얘기냐? 이러한 형태까지 올라오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스토캐스틱이 과매수 영역까지 올라오는 요 과정에서의 주가 움직임들과 현재 장기평이라고 할 수 있는 61선, 121선, 200일선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시점에서는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군들에 대한 리바운딩이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전히 과매수 영역에 있지만 지수에 대한 부담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계속 순환매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시장의 특성을 지금 우리는 현 시점에서 계속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서 우리 민주 앵커님께서 굉장히 정확한 단어를 써주셨죠. 문장을 써주셨죠. 자, 세린메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동안에. 근데 우리가 5월 달에 시작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 자, 세린메이.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5월 달에는 주식시장에서 조금 더 멀어져 있자. 라는 것들이 사실은 통용되는 우리 주식시장의 뭐 격언 정도였다라고 하게 되면 5월 달, 이번 2025년도의 5월 달은 세린메이보다는 오히려 매수를 해줘야 되는 시장이 되지 않겠냐라는 것들이 시장에서에 대한 대부분의 중론이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차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 시점에서 가격적인 부담감들을 느껴서 언제 어느 때 차익 실현 물량이라든지 눌림목이 나와준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에 대한 눌림목 구간들의 눈높이가 현저하게 높아져 있죠. 기존의 스토캐스틱의 고점 영역으로 인해서 60일선과 200일선, 120일선을 돌파를 시키지 못했던 시점이었다고 하게 되면 20일선의 눌림목을 우리가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올라왔던,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넥라인 구간에서에 대한 눌림목이기 때문에 기존, 지난주의 눌림목과 현재의 눌림목의 부분들은 상당히 좀 다른 성격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눌림목이 나올 때는 좀 자신 있게, 자신감 있게 매수로서 대응을 하는 전략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명한 시장의 내용들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스닥을 한번 넘어가서 볼까요? 코스닥 오늘 괜찮았죠, 여러분들?
그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일단은 대형주 포지션,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세로 인해서 연일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과매수 영역을 탈피를 좀 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4월 달의 마지막 주간 그리고 5월 달 휴일이 많기는 했지만 1주 2지간의 횡보 구간들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서는 뭐다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 숨고르기를 한 거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실적주들이 아닌 그리고 대선 테마주들이 아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미래가 찬란하게 밝혀질 수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도대체 어느 산업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라고 했었을 때 가장 화려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오늘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코스닥 지수를 1% 가까운 그러한 상승으로 좀 만들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러한 상태로 좀 가게 되면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소형 종목군들에 대한 랠리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대신에 당일의 움직임들은 약간은 좀 달라질 수 있다. 워낙 좀 빠른 순환매가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더라도 여러분들 대선 테마주들 제가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4월 달 초반에 보여줬었던 대선 테마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지금에 와서 똑같은 변동성이라든지 똑같은 상승률을 대입시켜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한 1, 2주 정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때그때의 이슈들만을 가지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에서 그러한 종목군들을 매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되면 그죠? 대선 테마주들 이쪽에 수급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상승률 자체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시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4% 먹을 거야, 5% 먹을 거야? 아니야. 20%, 30% 가는 종목을 나는 먹고 싶어. 당연히 이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증시는 인기 게임이다. 거의 인기가요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예, SBS 인기가요.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상황 자체가 완전히 180도 변환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어때요? 지수가 올라가면서 어떻습니까? 성장주들로도 충분히 대선 테마주 못지않은 수익률을 달성을 할 수 있으니 시장에서에 대한 관심도는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대선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달이면 어떻습니까? 대선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시간 가치. 이때의 시간 가치와 이때의 시간 가치인 이만큼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점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대선 테마주들에 대한 논리까지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그 정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황 얘기 여러분들 이게 좀 길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하루를 정리하는 것도 좋겠지만 시장이 장중에 움직일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할까에 대한 훈련들도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저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밑에 하단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안내 나오죠, 여러분들?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들어오시게 되면 정말 시장에서 살아있는 이야기. 그냥 뜬구름없이 자 여기서 사세요, 여기서 매도하세요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게 아니고 내가 시장에서 이 시간대에 참여하고 있는데 어떻게 결정을 지을 거냐. 위냐 아래냐 아니면 횡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살아있는 이야기들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일의 일정 점검을 하고 가봐야 되겠죠. 뭐 오늘 일정은 딱히 뭐 없어요. 딱히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PPI 정도가 있어서 CPI가 낮게 나오게 되면 통상 생산자 물가는 같은 방향을 보여줍니다. 같은 방향을 보여줘요. 그래서 아마 CPI가 좀 낮게 나온다고 하게 되면 PPI 생산자 물가가 높게 나오는 경우들은 뭐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PPI도 좀 무난하게 좀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내일의 일정은 제가 짧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자 물가, 그다음에 4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그다음에 실적 발표를 하나생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연준의 제조업 지수,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뉴욕주 제조업 지수, 그다음에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미국의 소비를 대표하는 뭐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 이마트 정도가 되겠죠. 이 월마트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게 되면
전체적인 시장을 아우르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황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실시간 시황들 밑에 안내 통해서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 마련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이은 호대로 양시장은 사이좋게 전약 호강의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의 원포인트로 짚어봤는데요. 순환매가 돋보인 시장의 흐름을 앞서서 보기 위해선 주간 일정 점검이 정말 필수적이죠. 이 많은 내용들 또 혼자 정리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요 일정을 기준으로 또 관심 종목들의 리스트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속속들이 또 함께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과 한 주를 또 미리 훑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민이 되시는 부분들부터 종목들의 전략까지도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 통해서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탄력적인 상승세를 가져가준 시장 속의 전문가님의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이번 주에 정말 로봇주들 가져와 주신 것도 정말 다 좋은 모습 예.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월요일에 로켓 배송 종목으로 가져와 주신 로보티즈는 오늘 상한가에도 달했고요. 맞습니다. 또 어제죠. 화요일 날 로켓 배송 종목인 클로봇은 6% 가까운 이 시세를 또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또 이렇게 미리 상승할 종목을 가져와 주시는지 전문가님만의 이 노하우가 정말 궁금한데요. 뭐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또 워낙 우리 또 민주 앵커님하고 저하고 케미가 좋아가지고 더 촉이 좀 잘 발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최근도 그렇고 우리가 상한가 로켓 배송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 시장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미리 점 찍어둔 종목군들을 상당히 좀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 5월 달에 대한 시장 상황들, 매크로 상황들을 얘기를 했었을 때 앞으로 지금은 성장주들에 대한 포커스가 굉장히 많이 맞춰질 겁니다. 그리고 1월 달과 2월 달에 향기를 다시 뿜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드리면서 거기서 선별적으로 그리고 시장에서 집중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종목군들을 상당히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해드렸죠. 자, 성장에 포커스 맞춰보자. 자, 지금은 넘버는 끝났다. 실적을 통해 가지고 넘버를 확인해야 돼. 실적을 확인해야 돼. 매출액의 성장을 봐야 돼. 영업이익의 성장을 봐야 돼. 과연 시장의 컨센을 맞춰주느냐, 스트릿 컨센을 맞춰주느냐 이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졌다고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일단락 됐고 앞으로 쓰여지는 내용들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여기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콕콕콕콕 찝어드렸던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성장주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아직 덜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어제가 좀 1탄, 2탄 정도였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은 그 후속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실적 보고 가셔야 되겠죠. 자, 4월 달입니다, 여러분들. 4월 달 초반에 앞서서 제가 시황 얘기해드렸죠. 4월 달 초반에 가장 강력하게 움직였던 테마가 뭐였죠? 정치 테마주들. 이때 하셨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앞에서 매매하는 거하고 이 뒤에서 백에서 매매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다. 백에서 매매하는 거 조심하셔라. 이런 얘기들을 해드렸잖아요.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게 상식선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상지건설에 오늘 6.38% 나왔거든요. 자, 이미 지금 뭡니까,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 어떤 내용들이 나왔죠? 벌써 싼 거 만들었죠. 기술적으로 놓고 보자고요. 자, 싼 거. 그죠? 광기의 상승, 조정, 다시 한번 상승. 그 다음에 조정 나오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절의 고점과 앞절의 고점이 형성이 됐잖아요. 이 뒤에서 매매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지지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상승을 했었을 때 여기를 돌파를 시킬 건지 아닌지, 그리고 이 구간에서에 대한 공방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보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차트 중에 하나다. 자, 그 다음 4x4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4x4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 1차적으로 움직였었어야 되는 요 구간 내의 상승과 현재 리바운딩이 되고 올라오는 요 구간에서의 고점이 낮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앞절에서 매매를 했던 사람들과 이 뒤에서 매매를 하는 스킬이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테마주, 대선 테마주 얘기를 할 때 이 앞절에서 매매를 끝내야 된다라는 거. 뒤에서 매매를 하는 게 얼마나 밤에 잠도 안 와요, 여러분들. 진짜로요. 밤에 잠도 안 옵니다. 정말 크게 배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밤에 잠이 안 온다고요. 그리고 늘 뉴스 열어보면서 누가 어떤 후보가 어떤 얘기할 거야, 어떤 후보가 어떤 얘기할 거야 이런 얘기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며칠 아직 남았기 때문에 뭐 대선 지지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로 또 변동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잘 취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과 그냥 이런 것들 잔파도는 다 버리고 이미 나는 여기서 수익을 냈으니 끝내는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구간 중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원포인트 투자 기법을 진행을 하는 이 과정에서 제가 초반에 상당히 정책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들, 매매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집어드렸어요. 자, 그 뒤에 움직임들을 볼까요? 안 해요. 그 뒤로는 종목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죠?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자고요, 여러분들. 4월 14일, 20일 넘어가면서부터 정책주들과 테마주들도 섞여 있긴 하지만 시장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선선히 매매를 여러분들과 함께 투트랙으로 이어갔었던 시기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20일 날 보시게 되면 저희가 영보화학, 푸른파스터 보이시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세종시예요. 이거 20%, 21%, 20%, 에이징랜드까지. 뭐 이거는 뭐 영보화학은 아니긴 하지만 이러한 종목군들을 마지막으로 해서 거의 일반적인 테마주들의 거의 끝을 봤어요. 보이시죠? 대상홀딩스까지도, 웹캡시까지도. 웹캡시 지금 더 올라갔습니다. 더 제가 써도 돼요. 근데 그러고 싶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과 제가 실시간으로 호흡을 하면서 실시간 매매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 안내를 해드리는 수익률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누적으로 수익금을 쌓아나가신다고 하게 되면 운영을 한번 1년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뭐 1년이 너무 길어? 그러면 6개월 정도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주식 투자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실 수가 있으시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바뀌실 수 있습니다. 자, 밑에 하단에 보이시죠? 이러한 이야기들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노란톡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자, 4월달 마지막 들어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월달 들어오면서부터 어떤 종목군들을 매매를 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자, MD바이스, 헬로비전, 하나시스템, JYP. 오늘 JYP 실적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 주에 우리 종목들 어떤 종목들을 매매를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룡건설입니다. 자, 단타 테마죠. 자, 하나시스템 최종적으로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시스템 제가 지난번에 어떤 얘기들을 좀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냐. 그리고 왜 제가 이 구간에서 매도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렸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하나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자, 하나시스템 뭐 좋아요. 안 좋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안 좋다, 나쁘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실시간으로도 지금 2시간 전인가요? 속보로 나온 게 시리아의 제재가 해제가 됐다라고 합니다. 25년 만에 트럼프와 시리아 대통령이 만나서 만남이 좀 이루어졌죠. 성사가 됐죠. 그리고 제재까지 풀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중동 지역에서에 대한 뭔가 이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이 부분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고요. 그 앞전에 인도와 파키스탄 아직까지 뭐 잔 펀치들 막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기존에 무력 분쟁이 일어나는 그 시그널 대비해서 상당히 낮아진 건 맞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일입니다. 내일 뭐가 있죠, 여러분들? 휴전 협상이 있어요, 튀르키예에서. 그죠? 트럼프는 아니죠. 푸틴, 그다음에 젤렌스키,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만나서 또 휴전에 대한 협상들을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보게 되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나쁜 기업이라는 개념보다는 주가가 많이 오른 거죠. 그리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얘기 드렸냐.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가가 종목이 있습니다. A라는 종목이 있고 B라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매크로 상황이 안 좋았을 때 올라갔던 종목군들을 우리가 A라고 했었을 때 시장이 좋아져요. 그죠? B라는 종목은 이 상황이 A라는 종목이 올라갈 때 수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된 거잖아요. 시장 상황 자체가.
그죠? 모든 상황들이 다 해피해. 지구촌이 다 해피한 상황이 막 연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손이 잘 안 가겠죠.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 개인도 그렇잖아요. 잘 안 가잖아요. 대신에 어때요? 상황이 바뀜으로 인해서 주가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B라는 종목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은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좀 쉬워하겠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 자, 우리 상승 추세 만들어 보자. 어차피 주가라는 거는 상승과 하락이 계속 연속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내 종목은 늘 올라갔으면 좋겠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올라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쭉 차트를 열어놓고 보게 되면 이렇게 상승, 하락, 조정 나오다가 또 한 번 상승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첫 번째 고점은 우리가 어딘가 모르잖아요. 영역을 모른다고요. 근데 두 번째 고점들이 형성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때요? 추세가 그려지기 시작하죠? 밑에 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최근에 하나 시스템이 이 구간까지 올라왔었을 때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어차피 대형주들이 올라가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모멘텀들이 확실히 있어야 되거든요. 못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기계적으로 매도하고 나오는 겁니다. 다시 내려오면 또 사는 거예요. 지금 자리는 과연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살 수 있을 만큼의 매력도가 보일까 안 보일까?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게 되면 이해가 상당히 좀 빠르시지 않으실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토니모리 화장품주들 잘 우리가 실전 트레이딩을 하고 나왔던 종목이고요. 솔트록스 잘하고 나왔죠? 오늘도 올라왔습니다. 오늘 올라왔어요, 오늘. 그죠? 아무래도 이제 팔란티어가 신고가를 썼고요. 그리고 뭐 이재명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고 김문수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고 이준석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고 AI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제가 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페이스북인가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문의 공약 비슷한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안의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AI와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적시를 해놓더라고요. 아마 요거는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고 김문수 후보도 할 거고 이준석 후보도 할 거고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에 따라서 시장에서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갔던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지난 히든 종목에서 말씀드렸던 로보티즈 이 종목 역시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요 이야기는 제가 잠시 후에 조금 더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로봇주에 대한 재상승. 로봇주 이야기를 제가 4월 한 20일 경서부터 계속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러한 이슈들이 나올 줄은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들. 그죠? 뭐 갑작스럽게 일론 머스크 쪽에서 기술진이 갑자기 X에다가 트위터에다가 우리 이만큼 기술력을 갖고 있어 라고 하는 트위터를 날릴지는 뭐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충분히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할 수 있겠구나. 왜? 이미 일정이 잡혀 있었잖아요. 6월 달에 로봇택시에 대한 일정이 잡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장에서 기대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로봇택시. 로봇택시 우리가 막바로 타가지고 어디 목적지까지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로봇택시가 나옴으로 인해서 과연 사회가 어떻게 변할까? 산업이 어떻게 변할까? 그죠? 그동안에는 뜬구름 잡는 거죠. 사실은 뭔가 이제 2002 원더키드 보듯이 와 드디어 뭐 이게 나오나? 이런 게 실상에서 뭔가 피부를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과연 실생활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나왔었을 때 파급력을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자, 거기에다가 매크로 상황, 글로벌 뭐 경제 수장, 정치 수장 다 만나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 보이시죠? 엔비디아, 스페이스X 미국 기업 중동에서 잭팟을 터뜨렸다라는 이야기까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금액으로만 따지게 되면 지금 850조 원입니다. 이 움직임들이 전체 IT 섹터를 움직이고 있는 첫 번째 분위기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실히 트럼프가 믿는 구석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게 막바로 이러한 대형 딜을 성공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미국 내에서 정치적인 관세, 미중 관세로 인한 정치적인 뭔가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뭔가 인기가 확 떨어졌었던 이 구간들을 이 중동 쪽에서 이 대규모 딜을
해냄으로 인해서 완전히 분위기를 180도 바뀌어버릴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지금서부터 또다시 트럼프의 입에 따라서 관련 종목군들 상당히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보자고요. 자,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잠시만. 여기서 또 이벤트가 있었죠, 여러분들. 트럼프가 옵티머스,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또 시연해주는 그러한 모습들까지, 그러한 퍼포먼스까지 좀 보여준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재미있는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우리나라는 과연 중간에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까지 로봇,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을 때 중국은 어떻게 움직일 거냐? 자, 중국 정부의 이 제조 2020입니다. 정책과 함께 로봇 산업이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난 4월 달 동안 홍콩과 상해 종합주가지수에서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상당히 좀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미 4월 달에 글로벌 증시에서는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었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AI, 로봇 딱 두 개가 또 엮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지컬 AI 이쪽에 대한 스토리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글로벌 경쟁력에서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우리나라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휴머노이드에 대한 산업 자체가 커진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1월 달, 2월 달에 그림들을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아마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거기서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바로 삼성, LG, 현대, 그다음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 SK, 그다음에 LS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업들과 손잡는 기업들이 오늘 일제히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죠. 자, 그와 더불어서 골드만삭스에서 어떠한 형태까지 예상을 하고 있냐 보시게 되면 토탈 38조 원, 그죠? 이 금액까지 2030년도까지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가봐야 이게 달성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폭발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과거 2022년도, 2023년도, 2000년지에 상승 랠리를 보여줬었을 때의 기억을 되돌아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로봇이 똑같은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에 대한 매매 패턴은 반복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주가도 반복됩니다. 자, 그다음에 어제 보여드렸던 자료들이에요. 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기술진이죠. 어떤 내용들을 나와줬는지. 자, 우리의 옵티머스가 이러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저도 이거 깜짝 보고 야, 이 정도까지 기술 개발을 했나? 몇 번을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상당히 좀 기술력 있는 놀라운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안에서 휴머노이드 원가 구성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어디에 포지션 돼 있죠? 여기에 포지션 돼 있잖아요. 모, 관절, 액추에이터, 감속기 여기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차적으로 이 휴머노이드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기술보다는 오히려 이 안에 부품이 공급을 해주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최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군들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입니다. LG전자는 로보스타 로보티즈, 엔젤 로보틱스, KT는 현대 로보틱스, SK는 유일 로보틱스, 포스코 홀딩스까지 뉴로메카. 이러한 기업들이 현재 지분 투자를 하거나 로봇 산업계에서 협력 관계에 있는 대표적인 뭔가 갑각이라고 하기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궁합이 좀 맞아 떨어지는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4월 17일 날 히든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드렸습니다. 이때서부터요, 여러분들. 시황, 자, 투트랙 보자 이제. 우리 투트랙 보자. 이제 테마주 그만하고 정책 테마주도 이제 리스크 있으니까 우리는 4월 달 초에 얼추 우리는 수익을 다 거뒀으니 여기서부터는 굳이 여기에 목매지 말고 투트랙으로 가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요 시점이에요. 요게 바로 4월 17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해서 로봇주들에 대한 준비하자라는 사인을 제가 우리 사랑하는 상한가 로켓배송의 시청자분들에게 시그널, 사인을 드리기 시작한 그때입니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때요, 여러분들? 열심히 횡보하다가 퉁 뛰었죠? 자, 거래량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이래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페이지.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5월 13일 날 말씀드린 히든 종목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만약에 주가의 움직임들이나 앞절의 내용들을 다 지워버리고
최근에 2주하고 3주 동안의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다 동일합니다. 자, 클로버도 오늘 5% 강한 상승 보여줬죠. 자, 밑에 보시고 어떻습니까? 대량 거래량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막 냄새 맡아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과 1주 전, 2주 전에 우리가 매집을 막 해서 드디어 이제 로봇주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셨던 투자자들의 마인드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또 볼게요. 증명을 또 해드려야 돼. 5월 12일 날 여러분들 로보티즈 말씀드렸죠. 이거 우리 PD님께서 어때요, 여러분들? 어때요?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졌어요. 액추에이터 수요 폭증, 로보티즈, 로봇주 성장 주도한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조정폭 나오죠, 저점 만들어지죠, 정별 만들어지면서 주가, 거래량 실리기 시작하죠. 이제 막 시작일 수도 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4월 17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얘기를 해드렸다고 하게 되면 4월 22일 날은 히든 종목으로 CMS라는 종목을 말씀 좀 드렸습니다. CMS도 오늘 5% 이상 올랐습니다. 동일하겠죠? 사이드로 기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동일한 내용이잖아요. 이러한 하나의 섹터 내에서 해당되는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을 공통적으로 포착을 해보게 되면 어떤 종목군들이 다 같이 움직일 수 있겠구나. 냄새를 맡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월 16일 날 또 똑같이 얘기해 드렸어요. 자, 로보택시나 옵티머스나 뭐가 달라? 따로 얘기할 거야? 똑같이 얘기합니다. 4월 16일이죠. SOS램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5%까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씩 앞으로 우리 어떤 종목들을 봐야 돼 라는 전략들을 제가 상한가 로켓에서 원포인트 투자 기법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씩 미리미리 선보여드리니까 항상 라이브 방송 시청해 주시고요. 밑에 하단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안내 통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저와 함께 이런 얘기들 실시간으로 나누실 수 있는 공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장성 있는 종목에 포커스를 맞춰보자라고 조언 주시면서요. 5월의 로봇주 흐름 살펴보면서 원포인트 전략 챙겨봤습니다. 시장을 한 발 먼저 파악해볼 수 있는 주간 일정 정리표까지도요. 하단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내일 방송을 마치고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오늘이죠. 오늘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 자세한 이야기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실시간으로 딱 맞는 시장 전략 함께하면서 꾸준한 상승하는 종목들 가져가 주시는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 통해서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가 될 차례가 됐습니다.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가져와 주신 종목은 두 가지인데요. 어떤 종목을 포착해 주셨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시장 정말 한 발 먼저 앞서서 좀 짚어주시는데 오늘 어떤 종목에 주목해 주셨을까요? 자,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 네. 성장에 대한 스토리를 쓰는 종목군들을 사실은 1, 2주 동안 거치면서 많은 종목군들을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럼 일단은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군들을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렸다고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드디어 이제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로봇주 움직여. 자, 자율주행 움직여. 그러면은 거기서 뭔가 또 이게 콩고물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기업들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이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또 시장에서는 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그와 좀 결이 비슷한 그런 종목을 로켓 배송 종목으로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어 소프트 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한번 좀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자, 슈어 소프트, 그죠? 네. 슈어 소프트라는 기업입니다. 자, 일단은 이 2025년도의 1월 달과 2월 달의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까지 강하게 움직였던 포지션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했었을 때에 좀 임팩트 있게 올라갔던 때가 있었고요. 그 이후서부터의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좀 제한적인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가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요,
절대적으로 4,000원대 이하를 깨지는 않습니다. 설령 이 구간까지 내려오게 되면 뭐 어떠한 모멘텀을 받든지 다시 또 꾸역꾸역 올라옵니다. 그리고 최근의 주가 흐름들 볼까요? 1월 달에 정점을 찍은 이후 6,400원, 500원대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흘렀거든요. 근데 4월 달과 5월 달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 하락 추세를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4월 달, 5월 달로 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한 차례 정도 눌림목을 나왔지만 어떻습니까? 직전 고점을 하향 이탈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2.27%의 좋은 상승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추가적으로 좀 나아질 수 있는 모멘텀들이 도대체 뭘까? 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 슈어소프트테크입니다, 여러분들. 미션 크리티컬 솔루션 기업입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흔히 좀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 자율주행 여러분들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리고 최근에 중국 로봇 막 이렇게 사고 치는 거 영상 또 보셨죠? 어떻게 저거 이제 로봇주들 막 로봇들 막 제어 안 돼가지고 저거 막 사고 치면 어떡해? 근데 그 이전에 최소한의 방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구동시키는 게 뭐죠, 여러분들? 소프트웨어잖아요. 그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거야, 안 될 거야? 라는 부분들에 대한 검증을 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슈어소프트가 만들어내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죠? 쉽게 말씀해서 반개 쪽으로 빠지는 거죠. 우리가 자율주행도 보고 뭐 방산도 볼 거고 로봇도 볼 거고 했었을 때 정말 소프트웨어가 오류가 나버리게 되면 큰일이 나는 그러한 산업의 미션 크리티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바로 슈어소프트테크입니다. 그리고 모델 검증 솔루션, 그다음에 코드 검증 솔루션입니다. 시스템 검증 솔루션까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장주를 보는 데 있어서 AI를 보는 데 있어서 해당되는 모든 검증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슈어소프트테크의 매출액 추이를 보시게 되면 모비젠이 좀 미반영이 된 그러한 흐름들이긴 하지만 2023년도와 2024년도를 거치면서 모비젠 매출까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이 슈어소프트가 산업별 비즈니스 파트너들 좀 보시게 되면 아마 많은 기업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기업들의 제공을 하는 자동차도 보이시죠? 철도도 보이시죠? 우주항공도 보입니다. 그리고 국방, 원자력, 기타까지 다 보입니다. 쉽게 말씀해서 슈어소프트테크의 활용도가 이렇게 다방면으로 우리 실생활에 침투해 있고 앞으로도 AI라든지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수요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우리가 뭐 다양한 AI 로봇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또 다른 재미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재미를 뭐 볼 수 있다는 표현보다는 또 재미를 좀 줄 수 있는 그리고 이러한 산업으로도까지도 확장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될 정도의 이런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슈어소프트테크에 대한 관심을 한번 좀 가져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로켓배송 히든 종목으로 슈어소프트테크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제 방송이 끝나면 7시입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방송 준비했으니까요. 밑에 하단을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온라인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로켓배송 종목으로는 슈어소프트테크로 짚어주셨습니다.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 따로 공개해드리는 또 하나의 히든 종목까지도요. 다단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동의 원포인트 시황으로는 국내 증시와 주요 경제 일정 분석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최영동의 시장을 꿰뚫는 원포인트 기법 강의 함께했고요. 오늘의 로켓배송 종목으로는 슈어소프트테크와 또 하나의 히든 종목으로 주목해 주셨습니다.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꼼꼼하게 가져가 보셔야겠죠.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 고민이 되시는 부분들부터 종목들에 대한 전략까지도 자세하게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상한가 로켓배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이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